강력한 안보가 뒷받침할 때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지금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앴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단거리 미사일에서 중거리 미사일 나가서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는 이제 능력만 있다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같은 강대국은 물론 인접 국가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괴물미사일 현무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무포 미사일은 한 발이면 축구장 200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상 100m 이상의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북한 김정은의 벙커는 물론 금수산 태양궁전을 완파하며 북한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현무포는 대한민국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2010년 7월 현무3가 등장하면서 중국은 이 미사일이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현무포가 등장하면서 자신들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가 깨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무포는 탄두 무게를 0.5톤으로 줄이게 되면 사거리가 2200km로 늘어나 중국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공격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은 이런 현무포를 5년 내 1000개 이상 확보할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5톤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히니 중국은 아차 싶은 거죠. 이렇게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특별히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도 중량을 4톤으로 늘리게 되면 사거리 2000km의 탄도미사일을 확보하게 되고 그럼 한국이 일본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두고 미사일을 갖게 되는 것이니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냐? 미사일 발사가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이러한 자위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북한의 도발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제지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방한 김여정 당 부부장의 발언이요. 북한이 정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당당하냐면요. 4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일본이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유엔 안보리사위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의 자위권이 난폭한 침해를 입었다며 일본을 절대로 스쳐보낼 수는 없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총 8번,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3번,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대남적화 전략 달성의 일환으로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 이에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 6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3개의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주국방을 이뤄낼 대한민국 방산업체 3종 세트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국산 전투기에는 국산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백 명을 태우고 다니는 이 민간 여객기에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국산 엔진이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자부심인 국산 미사일도 엔진만큼은 여전히 높은 해외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1977년 항공 엔진 사업 및 필름 카메라 사업을 토대로 설립된 기업인데요.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제 1호기가 출고됐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한국이 세계에서 13번째 자국산 전투기 개발국이자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네, K-21 보라매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가장 핵심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투기에서 조종사가 두뇌라고 하면요. 엔진은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심장인 엔진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장서 통합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이 과연 어느 정도로 대단한 것일까요? 1980년대 KF-16 전투기에는 미국 P&W의 F100 엔진이 장착됐는데 이 P&W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기술이나 시험 정보에 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이렇게 아무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적으로 27번에 걸친 정식 시험을 거쳐 이 F100 엔진의 핵심 부품인 블레이드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기술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제작하는 KF-21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 부품이 국산화되면 다빈도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전투력은 높아지고 운용비는 절감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3대 엔진 제작사인 GE, P&W, 롤스로이스의 핵심 파트너인데요. 2015년 GE와는 엔진 부품 장기 공급을 계약했고 또 P&W와 엔진 국제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2019년 롤스로이스와는 대형 계약을 따내는 등 해외 곳곳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엔진 개발을 맡고 있는데요. 이 액체 로켓 엔진은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소수의 선진국만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로서 국가 사이의 기술 이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분야에서 그간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의 독자 기술 액체 로켓 엔진을 제작해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유 기술로 개발된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올 10월에 발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누리호의 핵심 엔진 개발을 맡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자유로운 미사일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 폐기가 되면서 우주산업 확장에 날개를 단 대한민국. 이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도 우주로 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기술력이 더욱더 주목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첫 번째 국뽕 기업으로 살펴봤습니다.